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인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백미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당뇨나 암 등의 신체질환과 같은 선상의 문제이며 정신건강 또한 몸의 건강만큼 꾸준히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이전보다 정신과 관련된 선입견이 줄어들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려고 생각하였거나 혹은 가족이 치료가 필요해 보여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디오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권리고지 의무와 더불어 입퇴원 제도의 자의적 입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서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크게 본인의 동의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으로 나뉩니다. 자의적 입원은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의적 입원에는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과 본인 신청 및 보호 의무자 한 명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동의 입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의적 입원의 입퇴원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의 입퇴원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대면 진단, 권리고지, 입원 신청서 제출, 퇴원 의사 확인, 퇴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을 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면 진단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전문의에 의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권리고지입니다.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을 함축시켜 때와 장소에 맞게 만들어진 서류들이 권리고지가 됩니다. 정신질환자들도 입원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들이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치료진으로부터 환자 자신의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고 구두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또한 동의 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보호 의무자에게도 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고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하는데 입원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입원 적합성 심사를 위한 대면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 퇴소 등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퇴원, 퇴소 등 처우 개선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시설 외 장소에 수용 금지 및 가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리고지 다음 순서로는 입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공고받은 대상자는 자의 및 동의 입원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동의 입원에서는
환자와 보호 의무자 1명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했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입원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네 번째 순서인 퇴원 의사 확인입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은 대개 입원 유형과 퇴원 의사 유무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환자들은 퇴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입원 기간 중 환자는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자의 입원 및 동의 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 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자의적 입퇴원 절차와 더불어 권리 고지 의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며 환자를 이해해주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도 다른 신체질환처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발걸음을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상주시 정신건강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백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